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수 정렬 중에 첫 번째인 기수 교환 정렬, 영어로는 Radix Exchange Sor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수 교환 정렬의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설명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수 교환 정렬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32 이렇게 가로로 한 숫자입니다. 224, 16, 15, 31, 169, 123, 252 이런 숫자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 숫자를 이렇게 뒷집별로, 이건 10진수니까요. 10의 자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칸을 나눴는데 이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소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트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면 가장 큰 자릿수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릿수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소팅할 때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 가장 큰 자릿수부터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빨갛게 친 이 자리부터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자리만 보면요, 정리를 할 수 있죠. 0, 2, 0, 0, 0, 1, 1, 2니까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놓을까요? 이 2는 빠지고요. 얘가 올라가야겠죠. 그죠? 0짜리 패밀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가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대충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이쪽 아무래도 1자리가 있는 것은 적어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앞에 0자리가 있는 것보다는 크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디지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것만 보고 정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옮겨가기 전에 뭘 하냐면 얘와, 그죠? 얘와 그 다음에 얘를 분리합니다. 각 디짓이 차이가 났던 것들 있죠. 차이가 났던 것을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게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할된 거 있죠. 이 분할된 거 안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할된 거 안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칸을 놓고 정리하면 1이 먼저 나오고 3이 뒤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3을 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충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디짓으로 보면요, 이 디짓으로 보면 1, 1, 3, 3이라고 구분이 되었죠. 지금도 대충 정렬이 된 모양인데, 이제 이것을 이 디짓에 따라서 또 두 개를 나눕니다. 두 개를 나누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눠진 파트에 대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 6, 5 이 두 개를 정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가 올라가고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 이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못했던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두 번째 걸 안 했죠. 이거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23과 169는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죠?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이것과 그다음에 이것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밑에 있다 보고요. 그죠? 아까도 이 자릿수 두 개가 틀리니까 분리를 했죠. 그 다음에
분리된 것은 현재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분리된 거 하나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소팅 하나만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팅 하나만 하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요. 2, 5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 자릿 수밖에 없고 이쪽도 한 자릿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여기 대해서 요 밑에 대해서 본다면 정렬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 결과를 다 합치면 이게 정렬이 된 상태라는 얘기죠. 결국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프트는 그 제일 큰 자릿수, 제일 큰 자릿수, 이쪽 자릿수를 보고 먼저 소팅을 하고 그 중에서 같은 놈, 그죠? 자릿수를 이렇게 나눠서 같은 놈 안에서 또 그 다음 자릿수, 또 그 나눠지면 또 그 안에서 또 그 다음 자릿수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분할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십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컴퓨터는 십진수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진수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십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진법으로 하는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프트죠. 이것이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교환 정렬 개념을 다시 보면요. 아까 보면 이렇게 큰 자릿수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것이 또 나눠지고 이런 과정이 파티션과 굉장히 유사하죠. 퀵 정렬에서 했던 파티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퀵 정렬과 유사한 파티션을 정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MSB부터 LSB. MSB라는 것은 Most Significant Bit이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정수가 있으면 윈32에서는 정수가 32비트죠. 그래서 이 31번째 비트와 0번째 비트가 있는데 이쪽이 제일 큰 값을 2의 31승을 나타내는 값을 MSB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LSB는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가장 작은 값, 이것은 가장 자릿수가 큰 값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방향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죠. 파티션의 기준은 비트다. 그래서 이것을 비트 파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비트씩만 있다고 보시죠. 그래서 0, 1, 0, 1, 0, 1, 0, 0, 1, 0이 있는데 이것을 이 모양으로 이 모양을 지금 이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비트 파티션입니다. 아까 그 십진수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죠. 십진수에서도 같은 디짓끼리 모았죠.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퀵 정렬에서 썼던 분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퀵 정렬의 분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피복 값이 있고 어떤 축 값이 있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한쪽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축값보다 큰 놈을 만나면 딱 스톱에 있고 이쪽에서는 축값보다 작은 놈을 만나면 딱 스톱에 있다가 두 개를 바꾸는 식으로 했죠. 비트 파티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이 I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J 포인트라고 그러면 IJ는 처음에 0하고 8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I, 이 배열이 A라면요. AI의 배열의 I 값이 1이 될 때 딱 스톱을 합니다. 여기서 스톱을 하죠. 그리고 J는 반대쪽이니까요. 얘가 0이 될 때 딱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딱 했죠. 그러면 이 두 값을 교환을 합니다. 두 개를 교환을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0이 되고 이쪽은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교환하니까요. 이쪽은 1이 되겠죠. 그래 놓고 다시 i가 1을 만날 때까지 진행합니다. 맞죠? 그리고 j는 0을 만날 때까지 진행하면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또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면 i는 다시 1을 만날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스톱하죠. j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비트 파티션 소스 중에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I가 0보다 0이면 0이거나, 그죠? i가 j보다 작을 동안 i를 계속 증가시킨다. 즉, AI가 1이 되면 스톱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문장에 AJ가 1이 아니면 스톱하라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한 조건이 i가 j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씁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아까 지우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에 i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j는 원래 여기 있었죠. 근데 이렇게 증가하고 나면 한 칸 여기서 감소하고 나면 i와 j가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j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결국 i나 j 둘 다 그 0과 1로 가지런히 정리했을 때 1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1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기수 교환 정렬의 개념은 이 비트가 양의 정수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기수 교환 정렬은 왜냐하면 이 MSB가 가장 큰 값이라고,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MSB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혹은 앞부분이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음수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는 음수를 이 MSB를 양수인 경우에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unsigned 같은 경우는요. 부 없는 경우에는 음수 같으면 이것을 1로 표시하면 얘가 음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수는 상당히 양수보다는 작은 수죠. 근데 이 음수라고 표시된 것을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더블형도 이런 그 정수의 이진법을 표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실수형은 어떤 그 실수 유효자리 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 지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체계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순전하게 온전하게 MSB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는 2의 31승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것은 2의 0승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런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쓸 수 있다. 혹은 뭐 32비트일 수도 있고 16비트일 수도 있고 8비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unsigned형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십진법을 했을 때와 그 같은 의미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대충 받고 비트 파티션 이 과정을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기수 교환 정렬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은요, 최상위부터 비트부터 시작해서, 즉 MSB부터 시작해서 LSB까지 비트 파티션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트 파티션으로 분할이 되죠, 영역이. 즉 0인 부분과 1인 부분이 분할이 되는데, 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비트에 대해, 아까 시집법에서 했듯이 그 다음 비트에 대해 영역을 잘라서 재교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요, B라는 여기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프트라는 알고리즘을 제가 썼는데 A라는 별을 봤는데 이 타입이라고 썼지만 이건 사실은 unsigned unsigned 값만 가능합니다. unsigned 뭐 인티저, unsigned long, 뭐 unsigned short, 뭐 unsigned 캐릭터 이런 타입만 가능하다. 것이고요. B라는 인자가 들어오는데 이 B는 뭐냐면 지금 비트 파티션이 대사되는 비트 번호가 몇 번이냐. 예를 들어 10진수 같으면 100의 자리를 하고 있느냐 10의 자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B입니다. 그래서 이 B는 LSB 즉 제일 끝이 0이 되고요. 제일 앞이 어떤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32비트면 B는 3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B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B가 4일 때의 비트 파티션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unsigned 캐릭터라고 한 것인데, B가 4라는 얘기는 0, 1, 2, 3, 4. 즉, 여기에 대해서, 비트 파티션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i가 0이 아닐 때까지 찾는데, 여기서 딱 걸리고요. 그죠? 여기서 걸리고, J도, 내려오면서 1이 할 때 찾는데 여기서 걸리죠. 그래서 이 두 값을 교환하게 되죠. 그죠?
교환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요것과 요 영인 부분과 요 영인 부분이 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 파티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보면 n은 1보다 클 동안, 그죠? 이제 재교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교출의 종료 조건입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클 동안 이걸 하게 되는데, while 문을 돌면서 비트 파티션 a와 비트 번호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 배열에서 비트 번호 b에 대해서, 즉 4라면 이 0, 1, 2, 3, 4, 이 자리에 대해서 파티션을 한다. 그리고 j가 리턴되는데, 이 j에 리턴되는 값은 뭐라고 그랬죠? 0, 0, 0, 1, 1로 나눠주는데 1이 시작되는 첫 값이라고 그랬죠? j가요. 1이 시작되는 첫 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턴되면 이 j 값을 가지고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트를 재교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0이라는 부분과 1이라는 부분이 나눠졌으면 여기 이제 비트 b에서 시작했다면 b-1 그 다음 비트 lsb로 진행해서 그 다음 비트에 대해서 여기서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 그 다음 비트에 대해서 b-1 비트에 대해서, 그죠? a부터 j까지, 그러니까 a 배열의 j개, 그죠? 여기에 1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요게 j개가 되겠죠. j개.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저기 뭘 해야 되죠? 재교출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a 더하기 j, 여기 시작이 a 더하기 j죠. 그리고 개수는 n-j개에 대해서 재교출을 하면 정렬이 된다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십진법으로 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돌아가는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센드 캐릭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언센드 캐릭터 기준으로 했고, 이렇게 ALGORITHM이라는 비트 배열이 있습니다. 비트 배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처음에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0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다 0이네요. 그래서 파티션 자체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는요, 다 1이네요. 그래서 파티션이 없죠. 이 경우에도 다 0이네요. 파티션이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파티션이 할 필요가 생기겠네요. 그죠? 0, 0, 0, 0, 1, 0, 1이 됐으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i가 내려오죠. 1이 될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i가 얘가 됐습니다. 그죠? j는요, 0이 될 때 찾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j가 0이 돼 여기 걸렸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교환한다고 했죠. 교환하고요.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자리가 왜 안 맞죠? 교환이 됐고, 그 다음에 교환이 된 게 뭐였죠? 얘죠. 그래서 i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1을 찾는데 그게 얘가 걸리고 여기서는 얘가 걸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i가 증가해서 여기까지 오고 j는 i보다 어떻게 되죠? 아까 그 i하고 같으면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j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요 소트 알고리즘에서 j개만큼, 즉 요거만큼에 대해서 재교출을 라딕스 익스체인지 소트를 다시 부르죠. 그래서 요거만큼에 대해서 좀 떨어뜨려 놓고요. 얘는 따로 호출하는구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요 호출로 들어가 보면 A, J만큼 떨어져 놓고 B를 마이너스 1로 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로 이게 가이드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비트 파티션 하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i는 여기서 딱 걸리게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j는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0이 될 때 딱 걸리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하게 되죠. 그러면 파티션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J는 다시 1이 시작되는 거 여기를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그죠? 얘가 또 따로 분리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재교출이 이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교출을 이걸로 들어가 보면 0과 1 파티션이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얘에 대해서 따로 부르게 되는데 따로 부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입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얘도 하나, 얘도 하나입니다. 따로 분리됐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렬 하나이기 때문에 정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 두 개는 정렬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다 말한 거 얘에 대해서 보시면요. 아까 여기까지 했었고 B-1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비트 파티션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바로 걸렸네요. 얘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J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걸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는 이제 다시 증가해서 1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걸리죠. 그래서 빼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합니다. 그럼 이제 파티션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재교출을 따라오게 되고 나머지 이 세 개에 대해서 재교출을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보면 그 다음 비트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 0이기 때문에 파티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재교출을 하게 되죠. 그 상태로 그대로. 그래서 0, 1로 가게 되면 파티션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한 개짜리 재교출을 하게 되는데 한 개짜리 재교출은 호출 하나만 여기서 걸려서 그냥 리턴되죠. 그래서 이것도 정렬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교출 남은 것을 또 보면요. 한 칸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I는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J는 여기서 걸렸죠. I는 여기서 걸렸고요. J는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환해 줍니다. 교환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에 대해서 재교출이 따로 들어가죠. 따로 들어가서 얘에 대해서 하게 되면 I가 1이 걸렸고 J가 1이 여기가 걸렸기 때문에 두 개를 교환하죠. 교환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B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B가 0보다 크다는 그 제한에 걸려서 그냥 정렬된 상태로 됩니다. 얘도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n이 1보다 크다는 그 조건에 걸려서 얘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까지 파티션이 됐는데 그 다음 비트로 갔더니 또 똑같이 0이고 그 다음 비트로 갔더니 이번에는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따로 이렇게 재교출 들어가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n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걸려서 그냥 정리된 결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렬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수 교환 정렬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냥 아까 그 10진수로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비트라고 해서 특별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비트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퀵 정렬의 파티션 로직을 써서 비트 파티션이라는 좀 특별한 걸 써서 했다. 근데 파티션이 틀린 것이 뭐죠? 퀵하고는 퀵소트는 어떤 기준값이 있었죠. 축값, 피벗 밸류가 있었는데 비트 파티션은 기준값이 없습니다. 0이냐 아니냐 1이냐 이것만 가지고 000, 1111 이런 식으로 가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재교출이 들어가는 것이 기수 교환 정렬이 되겠습니다.